얼굴에 이 지저분하고 오돌토돌 올라오는 좁쌀 때문에 신경이 쓰이신다고요? 자, 좁쌀이라고 해서 다 좁쌀 여드름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피부 질환들이 얼굴에 좁쌀처럼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얼굴에 오돌토돌 올라오는 좁쌀 때문에 신경 쓰인 적 있으신가요? 화장을 하거나 선크림을 바르더라도 잘 커버되지 않는 좁쌀 같은 피부 병변은 누구에게나 큰 고민거리일 텐데요. 한번 생기게 되면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도 쓰이기 마련이고 피지 덩어리나 좁쌀 여드름으로 생각해서 짜봐도 쉽게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번지면서 악화되는 경우도 많죠. 사실 얼굴에 올라오는 작은 좁쌀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는 다 비스무리하더라도 생각보다 심각한 피부 질환일 수도 있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 얼굴 좁쌀을 유발하는 피부 질환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각각을 구분하는 방법과 해결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평소 이 얼굴에 오돌토돌한 좁쌀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눈 밑, 눈가 주변에 하얗게 좁쌀처럼 올라온 게 있다면 이 첫 번째로 의심해 봐야 하는 질환은 바로 한관종입니다.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까지 2에서 3mm 정도의 조그마한 사이즈로 반투명하게 볼록 튀어나와 물사마귀인 줄 알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사마귀는 일반적으로 소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 한관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관종은 주로 40대 이상의 여성에서 눈가, 눈꺼풀, 이마 등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관종은 일단 한번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또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대표적인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진피층에 존재하는 땀샘에서 유래한 피부 종양이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깊고 재발이 잦은 것이 특징입니다. 집에서 혼자 무리해서 손으로 짜거나 바늘로 터뜨리려고 하면 자국이나 흉터만 남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치료는 박피 목적의 CO2 레이저나 어뷸 야그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를 깊게 파내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워낙 깊게 파내야 하다 보니 치료 후에 상당 기간 동안 색소 침착이 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흉터 발생이나 재발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하기 때문에 미관상 꼭 필요한 경우라도 신중히 치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흉터와 재발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니들 고주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치료하면서 병변을 조금씩 위축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에크린 땀샘 낭종은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자, 그만큼 생소하긴 하지만 종종 발견이 되는 피부 질환입니다. 한관종과 마찬가지로 땀샘에서 기원하는 양성 종양인데 한관종처럼 40, 50대 이상 중년 여성의 눈 주위에 호발하기 때문에 육안적으로는 한관종과 매우 유사하게 생겨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개부터 여러 개까지 다양하게 관찰이 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여러 개, 즉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수미리 크기의 반투명하고 살색으로 튀어나온 병변이 눈 근처에 나타나는데 땀이 많이 분비되는 여름이나 더운 환경에서 증상이 악화되다가 겨울이나 시원한 환경에서는 증상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치료는 한관종처럼 박피용 레이저로 제거하기도 하며 땀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땀 분비를 줄이기 위한 국소적인 보톡스 치료나 항콜린 제제 등의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얼굴에 작고 하얗게 좁쌀처럼 올라왔는데 그 안에 톡 짜면 나올 것 같은 알갱이가 보인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비립종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한관종이 반투명한 살색에 가깝다면 이 비립종은 하얗게 비쳐 보이는 알갱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구분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비립종은 피부 속에서 각질 덩어리가 쌓여서 생긴 것인데요. 주로 볼이나 눈 아래, 눈꺼풀 부위에 1, 2mm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오돌토돌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톡 건드리면 나올 것 같지만 그냥 짜서는 잘 나오지는 않고요. 이 바늘 등으로 구멍을 열어줘야 각질 덩어리가 잘 배출이 됩니다. 비립종은 크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비립종과 피부의 손상 이후에 발생하는 속발성 비립종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대개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기기 때문에 원발성 비립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피부 물집이나 화상을 입은 다음 혹은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 후 피부가 위축된 경우와 같이 피부 상처 부위에 발생하는 속발성 비립종도 존재합니다. 비립종은 소아에서 생길 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성인에서 생기면 자연 호전이 잘 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데요. 치료는 간단합니다. 바늘이나 주사기, 레이저 등으로 구멍을 낸 뒤 면봉이나 압출기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압출하는 것이죠. 사실 비립종은 그다지 심각한 피부 질환도 아니고 가만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지만 미용적으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도 간단하기 때문에 한관종과는 달리 치료 후에 자국이나 흉터가 남는 경우도 드물죠. 간혹 이 비립종이 전염되느냐, 옮기느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비립종은 전염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번지거나 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립종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이 주변 피부의 각질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주변 피부에서 새로운 비립종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나이 든 중년 남성의 피부에 노랗게 튀어나온 좁쌀 같은 덩어리를 보신 적 있나요? 피지샘 증식증은 주로 40대 이상의 중노년층, 특히 햇빛을 많이 보거나 심한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서 잘 생기는데요. 진피층에 존재하는 피지샘이 노화에 의해 커지고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2에서 6mm 크기 정도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노랗게 보이는 것이죠. 주로 이마나 볼에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병변이 다수 관찰이 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병변의 가운데 부위가 마치 배꼽이나 분화구처럼 함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변의 모양이 다른 피부 질환과 구별되는 피지샘 증식증의 가장 큰 특징이라 말할 수 있죠. 피지샘 증식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 한 가지 치료보다는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CO2 레이저와 같은 박피 레이저로 병변을 태우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이 뿌리를 완전하게 태워버리기 위해서 니들 고주파 치료를 박피 레이저와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지샘의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피지샘 자체를 위축시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소트레티노인 등의 피지 조절제를 복용하기도 하죠. 각각의 치료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 병변의 크기, 개수, 피부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시술을 조합하여 치료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편평사마귀는 앞서 설명드린 다른 질환과는 달리 이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력하여 정확한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2에서 3mm 정도 크기로 병변의 표면이 칼로 자른 듯이 납작하고 평평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주로 얼굴에 호발하지만 목이나 몸에 산재되어 번지는 경우도 많고 오래 방치하면 색깔도 누렇게 변하면서 작은 검버섯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평사마귀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인데요. 접촉에 의해 옮겨다니기 때문에 주로 손으로 자주 만지는 피부 부위에 잘 발생합니다. 이 좁쌀처럼 올라와서 신경이 쓰인다고 자꾸 잡아뜯게 되면 오히려 손을 통해 주변으로 더 번져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잡아뜯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긁은 자국을 따라서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일직선상으로 병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편평사마귀는 자연 치유되기도 하지만 워낙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 피부 전문가에게 올바르게 진단받고 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족 간에도 이 전염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수건이나 세안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이 증상이나 치료법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올라오는 좁쌀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익숙한 질환은 바로 좁쌀 여드름일 텐데요. 이 하얀 피지가 모공 안에 쌓여 좁쌀처럼 튀어나와 보이는 현상으로 피지 분비가 많거나 과한 각질로 인해 모공이 막히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좁쌀 같은 피부 병변을 짰을 때 피지가 배출되는지를 확인하여 좁쌀 여드름을 진단할 수 있죠. 이 좁쌀 여드름 해결을 위해서는 피지 조절을 위한 평소의 생활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당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물과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조절이 좁쌀 여드름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체적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얼굴에 생기는 이 다양한 좁쌀 같은 피부 질환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각각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증상의 심각성도 다르고 또 치료 방침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르게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얼굴에 좁쌀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피부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정윤의 원장 문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